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권혜인입니다. 늘 앉아서 발표를 듣기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었구나. 앞으로는 발표를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19학년도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완성된 애플리케이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모티브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모티플 라이팅의 개념과 모티플 라이팅 무용 창작 교육의 개념, 그리고 라바 노테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단계에서는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어떤 개요와 개발 과정을 설명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에 3단계에서는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용자 평가는 학습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로 나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학습자 평가는 총 6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7가지 창작 수업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평가는 마찬가지로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으로는 통합교육과 학습자의 능력 향상, 타 분야에서 활용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티플 라이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티플 라이팅이란 모티프, 즉 동기와 아이디어, 경험 이런 것들을 라이팅 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티플 라이팅 기호를 보고 자신의 의도와 동기, 경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습자의 창의력과 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티플 라이팅 움직임 창작 교육은 이와 같이 교수자가 기호 카드를 제시하면 여러 명의 학습자가 함께 보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의 목적인 필요성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라바 노테이션 작성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바 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지속되어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모티플 라이팅의 개념은 라반의 지자인 앤 허치슨 게스트와 발레리 프레스턴 던롭에 의해서 고안되어 무용교육에서 움직임 창작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라바 노테이션과 모티플 라이팅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라바 노테이션은 루돌프 본 라반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고, 모티플 라이팅은 라반의 제자인 앤 허치슨 게스트와 발레리 프레스턴 던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바 노테이션이 무용 기록을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용하기 위해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복잡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모티플 라이팅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익숙한 동작들을 기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바 노테이션은 움직임의 모든 형태를 기록하지만 모티플 라이팅은 움직임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도만을 기록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티플 라이팅의 기호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라바 노테이션은 신체의 각 부위를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를 표현해야 하지만 모티플 라이팅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티플 라이팅의 움직임 창작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는 모티플 라이팅 움직임 창작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움직임 창작 과정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기존의 교수자의 동작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무용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어 모티플 라이팅 움직임 창작 교육이 많이 활용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라바 노테이션 소프트웨어의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의 메뉴는 다음과 같이 기호 배우기, 기호 입력하기, 기호 외우기, 창작 노트, 도움말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호를 배우고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앱 인벤터의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 인벤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한 프로젝트들인데요. 다음으로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두 페이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마지막에 21번째로 제가 완성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블록을 클릭하셔서 블록을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림 기호 배우기를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 열기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블록들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이 탄생하는데요. 앱 인벤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요새 코딩 교육반이 아시죠? 코딩 교육의 일환으로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참 재밌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올린다던가 소리를 들리게 한다던가 화면이 전화번호부와 연동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먼저 메인 화면은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메인 화면은 예전에는 사이드바 형태의 메뉴를 처음에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버튼식 아이콘으로 한 페이지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도 어려웠지만 컴퓨터를 배우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하나를 배우면 응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로 PC방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사양이 빠르기 때문에 PC방에서 작업을 하면 제가 이제 10,000원 주고 12시간을 끊으면 금방 써요. 12시간을. 하루에 다 쓰고 또 다시 하루 안에 그걸 충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고 새벽 밤새 앉아있어도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호 배우기의 화면과 기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전의 변화 과정을 캡처해 놓은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입력하기는 이렇게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메뉴이기도 한데요. 기호를 누르면 보표에 이렇게 기호가 입력되게 하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없는 버튼이 없는 기능은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손으로 스마트폰에 터치해서 그림을 그려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가 이미지 파일을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입력하거나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표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정해진 기호만 사용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모티플 라이팅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호 입력하기 영상과 이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해서 이 보표를 보고 기호를 읽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밑에 흩뿌리기, 이완하기 이렇게 자기가 기호를 입력한 보표를 다음 화면으로 연동해서 자신이 춤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한 화면을 재생해서 맞게 표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모티플 라이팅 기호를 외우기 위한 퀴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누르면
여기에 뭐 맞은 개수와 틀린 개수 혹은 틀렸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호 외우기 변호 화면이고요. 창작 노트는 본인이 창작하는 내용의 일부를 노트를 이제 적어놓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것을 여기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사실 창작 노트는 제일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요. 이게 일단 제가 개발한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은 기호를 입력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로 했을 때는 사용자 간의 소통이라던가 블로그식으로 이제 만든 걸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게시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좀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그림과 그다음에 영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정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모티플 라이팅에 대해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평가는 학습자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평가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사용자 평가를 하기 전에 연구윤리센터에 연구 승인을 받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승인의 과정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약 15페이지 정도의 신청서와 굉장히 많은 서류들, 예를 들면 뭐 동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서도 다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받는 절차, 그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강압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됐고요.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 아동에게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유해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승인이 4월 22일에 났기 때문에 제가 6월달부터 논문 심사를 받아야 돼서 승인이 너무나 안 나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연구윤리센터의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승인 기간만 생각을 하고 미리 신청을 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실시한 연구 대상자는 학습자 집단은 일단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전주의 모 학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7차시 수업을 실시하였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이것을 움직임 창작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수업을 하였고, 수업이 7차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30분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자 집단의 참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연구 인원을 7명으로 6명을 선정한 이유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윤리센터의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연구 인원을 6명을 선정한 이유는 수업 시간 외에도 학습자가 연구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할 때 개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인원이어야 되고, 개개인으로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사용 방법 모를 때 개개인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개인의 연구자로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의 의견이라도 꼼꼼하게 수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의 수업 계획 안에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시와 2차 시에는 1차 시에는 모티브 라이팅 기능을 익히고, 2차 시에는 기호 배우기와 기호 그리기, 기호 표현하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시는 기호 외우기와 놀이하기를 기능을 익히도록 하였고, 4차 시는 기호 상상하기와 기호 입력하기를 라는 수업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수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새를 보고 본인들이 모티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생각이 나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기호를 외웠기 때문에 입력한다든지, 기호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기호 맞추기 퀴즈를 제가 또 나름 한 건데요. 아이들의 기호를 외웠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기호를 보고 점프라는 기호를 보고도 본인이 하고 싶은 점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점프를 표현하는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집단의 설문지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실 메뉴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험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밌어한다,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의 연구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소 집단도 인원을 6명을 선정한 이유는 처음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 것이기도 하고, 많은 인원보다는 기술적 한계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세세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조사한 표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대상 적합성, 메뉴평가, 성능평가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학습자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작성한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는 생략을 하고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움직임 창작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기호카드 들고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럼 뒤에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기호카드를 크게 만들어도 이제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교구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교구로서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보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대부분 사용이 어렵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단 전문가 평가에서는 기호 배우기가 단순히 초등학생들이 기호를 암기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도 점프라는 기호도 아이들이 좀 딱 점프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고안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연구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플 라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평가에서 대상 적합성을 평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별도 설명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움직임 창작 교육에서 스마트 교육의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의 특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상호작용성, 협력성, 맥락성, 즉시성을 보여주면서 실생활에서 모티플 라이팅 움직임 교육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진을 촬영해서 기호를 입력하는 부분에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사진이 중복돼서 복사가 된다던가 저장이 많이 된다던가 여러 장이 이렇게 약간 그런 에러 부분을 사실 해결하고 싶고,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창작 노트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원래는 이제 아이폰 앱으로 개발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먼저 했기 때문에 아이폰 앱으로 개발하기 위한 엑스코드를 좀 배워서 다시 아이폰 앱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무빙 스페이스라는 애플리케이션 3D를 이용한 3D 3차원의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개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i, I've been trying to find a algorithm that does a wireframe cube rotation on the internet. I started at one of the Scratch projects and could never get that to quite work, and went to Khan Academy on the internet, and I found a JavaScript version which this is based on, and there's a link inside the app itself, inside the project. But and I'll put one on this video at the end. But what it does is there's a few options that are in the script. One is to allow you to let it just do this animation that keeps adding angles to X, Y, and Z and rotates it. The other option that it has is you can take your finger and just pull on drag it with the original version was designed to use a mouse, so I just use the drag event on the canvas to do the same thing. And the other thing I wanted you to see is the blocks that do this. On the left side here you have, I know this is too small to read, it's just to give you an idea. The blocks here, there are 12 of those, one for each vertex on the cube, that moves each dot of the vertex. Uh, that's this block here, which is shared by these 8 clocks, timer blocks, and those represent the 8 corners of the cube. This is shared by those. It determines what the position of the next corner will be, and these 12 draw the lines of the sides of the cube. And that's it for now. I'm going to work on other things, maybe putting solid faces on it or hiding lines if I can find the algorithms to do that.